예, 대구 동구갑 출신의 유성걸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재정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국민 경제에 또 국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종배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잘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이 이 확장 재정이냐 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원재 진수리님 여기 계시죠? 예. 문재인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선 순위에 뒀다. 재정 보수주의에 사리 잡혀서 충분한 확장을 못했다. 이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내용은 제 발표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징적으로 62페이지에 있는 그 불충분한 확장 예산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 보수주의를 굉장히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비율도 높고 재정 적자도 더 큰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을 굉장히 큰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도 국민의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재정 충격 지수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재정 충격 지수? 제가 그것을 직접 계산하지는 않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확장 재정인지 긴축 재정인지 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또 아무래도 국민들께 또는 전문가들 또는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이나 또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런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론적 근거, 논리적 이런 사항하고 또 관련되는 통계가 제시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김우철 진수리님,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이원재 진수리님께서 하신 답변 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둔 게 맞습니까? 저희 재정학자들의 일반적 기준은 경기 변동에 의한 재정 수입이나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재정의 확대 정도가 플러스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으냐 이걸 판별하는데 주로 구조적 재정 수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 충격 지수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좀 전에 이원재 진수린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기재부의 발표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구조적 재정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정 충격 지수를 보니까 내년도의 예산안은 마이너스 1.61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경까지가 0.7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건 2.32 정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동석 진수린,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옥 박사님께서는 재정 운영의 참여자들은 내가 먼저 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정권이 써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견져 보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기업 부채도 상당히 감축하고 줄였고 또 다른 국가 채무 국민연금 개혁 등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여러 가지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다 반전시켜 버리니까 우리 정치권에 이런 유인 구조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김우철 진수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관련돼서 내년도 세수가 기대만큼 좋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낙관적 전망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가 막연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가정하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부총리께서 위기 이후에 세수가 반등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인데 그 효과는 지금 21년에 대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추경 편성할 때 30조 가량이 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보통 50조가 이미 들어와 있고 현재 나보는 40조까지 더 올해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호조는 세수 반등은 올해 다 나타날 것이고 지금 내년에 기대할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상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세수 증가율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 사실 정부가 당초에 2021년 국세 수입 예산 282조 7천억이었는데 증액 2차 추경까지 314조 3천억이었는데 이래 따져보면은 세수 오차율이 11.1%가 돼요. 참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지금 세법 토론회에서 이 말씀도 드리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긴 세입이 마치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 또는 어디서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막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맞습니다. 작년에 올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 세제실에서 올해 세수를 작년 세수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추정한 것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거기에 과소추계의 오류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의 제약이라든가 위기 상황의 특별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과소추계가 작년에 부채 발행을 너무 많이 유도하였고 올해 또 회계적인 어떤 초과 세수일 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을 줌으로써 또다시 또 추경을 우리가 편성하는 이런 문제에서 재정을 잘못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